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실 위치하고 배치예요. 즉, 이제 우리가 사무실을 얻기 위한 거야. 어디에 사무실을 얻어야 되느냐, 또 사무실을 얻었으면 책상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실 위치 선정 기준은 쉬우면서도 종종 출제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유사한 업종이 한 곳에 집합되어 있는 곳이어야 된다. 우리 맛집 골목이 장사가 더 잘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 기관 이용이 편리해야 된다. 앞에 시청 있고 세무서 있으면 너무 편하겠죠? 회사의 경우 거래처 등과 연락의 편의를 고려해야 된다. 옆에 거래처가 있으면 너무 더 좋겠죠. 지사 혹은 지점이 있을 때 조직 전체에 대한 봉사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근처에 생활 환경이 편리한 주거시설이 있어야 된다.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3시간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사무실 주변의 보건, 위생 환경이 양호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자, 사무실 배치는요,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기기, 뭐 복합기 어디다 놔야 돼, 책상 어떻게 놔야 돼, 설비, 이런 크기와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기기 설비 등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공간의 유기적인 활용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활동이고요. 사무실 배치의 목표는 작업의 흐름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일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배치한다. 사무실의 경제성을 높이고 사무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고려한다. 사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업무의 성격이 표현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거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종종 출제되고 있는 대실주의예요. 대가 클 때자입니다. 그래서 뭐 큰 방에 하나에 다 때려 넣는 거지. 사무실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 여러 과를 한 사무실에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배정 방식이다. 대실주의의 이점은 실내 공간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칸막이 하는 순간 영역을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사무의 흐름을 직선하는 데 편리하며 직원 상호 간 친목도도 높일 수가 있다. 그런데 서로 싸우면 어떡하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과별로 직원 상호 간의 행동상의 비교가 이루어져 자유 통제가 쉽다. 또 사무실 배치의 일반적인 원칙은 업무에 알맞는 면적을 확보해야 돼요. 뭐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만 하는 경우에는 따닥따닥따닥 붙어도 되겠지만 외부에 어떤 방문객을 받는다든지 외부 미팅이 많다 그러면 조금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좋겠죠. 건물의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불규칙한 형태보다는 장방형의 사무실이 경제적인 대체에 유리하다. 장방형이 뭐예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면 너무 좋다. 사무 처리나 업무 흐름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주된 부서를 먼저 배치해야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를 나중에 연결해서 배치하도록 한다. 고객이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고, 업무와 관련이 깊은 부서는 가능한 가깝게 두고요. 부서 확대 등 장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는 배치를 한다. 여기는 좀 직원이 부족해. 그래서 직원 한 2명 더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공간을 미리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사무용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무원 가까이에 배치를 하고요. 관리자, 감독자는 가능한 부하 직원의 후면에 위치도 시키도록 한다. 눈 마주치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자, 통일된 사무용 기구를 사용하고 광선은 좌측 어깨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랬어요. 이 빛을 좌측 어깨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 그냥 이거는 어떤 통념상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무실 배치 기준 면적은 대실 같은 경우에는 적정 면적이 50평방미터예요. 50평방미터면은 평수로 따지면 한 20평이 살짝 안 되죠. 한 17평 정도. 일반 직원 1인당 마루 면적은 5회배, 5m 제곱 정도 되는데 이거면 1.5평 정도가 됩니다. 1.5평 정도. 직원 1인당 마루 최소 면적은 요거는 약 1평, 0.9평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저는 아직도 평이 좀 편해요. 이렇게 5회배 이렇게 하거나 3회배 이렇게 하면 살짝 좀 바로 안 하다. 자, 이어서 사무실 공간 설계예요. 사무실의 공간 설계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공간 배치 계획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업무의 흐름에 따른 의사소통, 추진 전담반도 또 편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한다. 자, 작업 공간의 설계예요. 당연히 인간공학적, 인체공학적이어야 되겠죠. 손발이 닿는 범위, 키보드와 팔의 각도, 화면을 향하는 시각, 체형,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잘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책상의 높이나 의자 높이, 의자 크기, 책상의 크기 등도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고, 환경적인 거는 채광, 빛이 잘 들어오느냐, 온도, 습도, 소음, 공기청정도. 나중에 이제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또 제시가 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지각적인 요인이에요. 지각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시청각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꼭 뭐 모니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 범위를 고려한 문서와의 거리, 음원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뭘 보냐면 이 시각 범위예요. 그 모니터가 좀 안쪽에 깊이 들어 있어야지 덜 피곤하잖아요. 이게 또 노안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는데 이게 안 보여.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상 깊이는 80 이상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동기 유발 뭐 좋습니다. 지위, 귀속성, 충족성, 프라이버시 유지. 책상 배치에는 이게 대향식이라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 거고요. 동향식은 같은 방향 보고 있는 거고, 좌우 대향식은 좌우로 이렇게 등져 있는 거죠. 좌우 방향식은 좌우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L자 플러스 S, T, U 이 모양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사무원의 시선이 주 통로나 입구로 향하면 산만해지니까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티션, 플랜트 박스 등으로 가려준다. 관리자는 가능한 사무원 뒷면이나 측면에 위치하도록 해서 감시적인 느낌 들지 않도록, 위압감 주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 배치의 방식에는 우선 첫 번째 대향식이 있겠죠.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점유 공간이 적죠. 책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향식 같은 경우는 얘네가 책상을 이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 공간이 적고 앞에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프라이버시는 좀 보장이 안 되겠지. 전화기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정신 집중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여직원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 그지? 여유 공간 확보가 어렵고 잡담 기회가 증가하게 되죠. 감독이 또 어렵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 대양식 종종 출제됩니다. 자, 동양식은요. 같은 방향을 향하게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대인 의사소통이 적을 때 유리해요. 근데 어떻게 해? 야, 똑 뒤에서 똑똑똑 건드리는 거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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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서 대인의 의사소통이 적을 때 유리하고 감독하기 편리해요. 대양식에 비해 10%에서 20% 공간이 더 필요하고 전화 대수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한다. 전화가 다 한 대씩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연속적인 사무 흐름이 좀 끊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짧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기는 하지만 용어 정도만 정리하고 계시고 얘네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면서도 점수 얻기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